21일 월요일입니다. 이 정치권의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였는데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러 이야기 가운데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명태균, 김건희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 정리하자면 명태균과 김건희가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건데요. 야, 이게 진짜 얘기 들어보면 가관이야, 가관. 심각합니다. 일단은 그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처음 뭐 서초동의 그 갈비집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그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진짜 이거 말하기도 부끄러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무사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즉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주술 능력은 있지만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르는 의미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야기했다. 뭐 이런 주술적인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동안 무속 논란이 꾸준히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명태균 씨 이게 다 전원이에요. 근데 난 좀 사실같이 느껴지더라고. 아니 지금까지도 허무맹랑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뭐 법사들 얘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검사 위에 법사, 법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명태균 박사, 명박사가 등장을 한 건데 사실은 이 주술이나 무속이라는 게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국정 운영에 김건희라는 사인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다라면은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개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헌법 20조 2항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합쳐버리면은 이거 헌법 위반,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서 저는 진상 규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보는 거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대한민국의 수준이 무슨 뭐 장님 무사? 뭐 안전뱅이 주술사?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그렇게 예지력이 좋고 촉이 좋은데 왜 자기 운명은 지금 예측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난 진짜 너무 내가 지금까지 이 정부를 보면서 분노하고 분노한 게 많았지만 이거는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가 열린 게 진짜 최순실 2 보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방위적인 어떤 뭐 지금 얘기 나왔던 게 뭐 이런 주술 논란, 뭐 이런 무속,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첨단 산업단지 선정, 뭐 창원, 그렇죠. 산단부지, 그거 심각해. 그 문제에도 명태균 씨가 어떻게 이 정보를 뭐 미리 알고 있었으며, 맞아.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명 씨가 이제 해명을 했어요. 뭐 김영선 의원한테 그냥 따로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니 또 강 씨가 반박을 해요. 명 씨 측이 작년 1월부터 산단 정보를 공유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정보 공유를 하고 다녔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강혜경 씨한테 땅 사놓으라고 그랬다며. 맞아. 근데 뭐 물론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가 뭐 인수위에 와서 뭐 면접을 좀 봐달라, 인수위에 들어올 사람들 면접을 봐달라라는 식으로 이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 하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떤 공식적인 직책이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임명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아주 사적으로 부탁이 오가고 이권이 오가고 인사가 오가고 심지어 공천이 오가고 이런 것들을 의심해볼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진짜 명태균 게이트 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거 내부자 증언이니까 이제 강혜경 씨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뭐 명태균 씨 그 증언도 나왔잖아요. 솥에다가 뭐 살살살 총장님을 삶아 먹는다라는 그 윤핵관들의 그거에 대한 꿈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도훈이라는 그 논설위원이 최초의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을 하다가 이도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 이동훈. 근데 이분이 열흘 만에 잘려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페이스북 썼거든요. 대통령이 1시간 얘기하면 50분 얘기한다. 맞아. 이것도 매우 팩트였잖아. 네네네. 근데 이분 나가리 된 데에도 지금 명태균 씨의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술과 무속 논란도 우리는 밝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팩트. 그냥 김건희는 명태균한테 잡혀서 한 거예요. 슈퍼 을이 된 거예요. 명태균의 영향력,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명태균이 창원 산단에도 간섭하고 공천에도 간섭하고 김건희를 매개로 당과 정부 거를 다 해먹었다. 요게 핵심으로 저는 봅니다. 이게 진짜 그 좀 논란들 한번 정리를 싹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가지고 이 사실은 왕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2021년 10월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 저 손바닥에 이제 왕자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난리였어. 저 때도. 저 때도 약간 유명한 주술 논란 있었죠. 주술도 있었지만 김용남 의원님이 용남이 형 손가락만 씻었던 매부쇼에서 그거예요. 함께해서 좀 이제 기억나셨구나. 맞아 기억났어요. 그때 얘기했던 그랬지. 손바닥은 안 씻고 손가락만 씻었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댓글로. 야 그럼 발가락도 발가락만 씻냐 발바닥 안 씻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 사건이에요. 예. 용남이 형이랑 지금 방송 많이.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나 저나 뭐 같은 처지긴 한데 예.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김용남 의원님 기억납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왕자 사건이에요. 그때 스탠스 그때 왕자 기억납니다. 사건이고 네.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관련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사진 띄워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MBC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무속 논쟁을 빚었을 당시에 자신도 좀 충격을 받았다. 파평 윤씨 고택에 왕자가 쓰여 있다고 해서 집안의 상징일 뿐이라는 논리를 자기가 만들었대. 대통령한테는 그 보고하진 않았지만 보고했으면 멀어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제가 아까 이름은 좀 헷갈렸는데 이동훈 대변인. 저도 헷갈렸어요. 네, 요거. 네네네. 요게 저도 그겁니다. 되게 빨리 물러났어요. 열흘 만에 이제 물러나서 일신상의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이동훈 대변인이 그 약간 기가 상충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씨가.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잘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랐다는 얘기는 김건희는 임명할 권한도 있고 잘릴 권한이 후보 시절부터 인사농단은 있어 왔다라는 이게 국정농단이지 뭐냐고. 그러니까 진짜 겁니다. 비선에 의한 비선의 비선. 그렇죠. 비선의 비선. 내 책 제목 소개해 주는 줄 알았네.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비선을 위한 비선에 의한 비선의 정치. 박재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부제를 또 설명해 주시는 줄 알았네. 예. 근데 비선 공화국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예. 자 그리고 이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진짜 나 이거는 진짜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때 저것도 논란이 되게 많이 됐죠. 아니 더 심각한 게 있다고 이거보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지. 대통령 순방 일정 사진 띄워주시고 외교에서도 이게 맞다면 진짜 그러니까 일단 결례야. 너무 결례죠. 결례야. 이거 너무 부끄럽죠 이거. 일단은 저거 이제 그 영국 엘리자베스 그거 그 조참한 거잖아요. 조문. 그때 조문 갔을 때. 조문. 근데 이제 명태균이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 김건희에게 조언해가지고 김건희가 이거 출국 일정 바꾼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가 또 강희경 씨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면 심각한 거죠. 저때 안 그래도 근데 명태균 씨 말고도 이 천공 논란이 있었어요. 천공의 이 영상이 또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천공이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천공.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이 아니고 캡처예요. 영상. 아무튼 거기 보면 네. 조문 안 하는 게 맞다. 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조문을 가면 악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가 됐고 이제 이미 그때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게 외교 일정이라고 하는 게 다 사전에 계획이 되고 몇 번씩 뭐 답사도 이뤄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동선이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지는데 이걸 뭐 늦어서 못 가고 늦어서 못 간 것도 문제지. 만약에 늦어서 못 갔으면 그거는 진짜 무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동선 그거 하나 못 맞춰서 못 간 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고의로 안 간 거냐, 왜 안 간 거냐, 이거 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도 이 천공과 맞물려서 얘기가 나왔는데 따로 있었구나. 아니 근데 봐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게 이제 올해 초의 내용인데 네. 천공은 본인이 이제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명태균 지금 강희경 씨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꿈자리 사나웠다고. 명태균이 가지 말라 그랬다. 네. 누구 말을 들었을까? 야. 누구 말을 들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평론을 해야 돼. 법사에 도사에 뭐 박사에 뭐 난리도 아니네요. 아주.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뭐 천공 얘기를 들었던 명태균 얘기를 들었던 핵심은 뭐냐면 김건희가 외교 일정까지도 틀어버렸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외교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외교권을 정권을 가지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외교 마찰이나 외교에 관련된 문제까지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 피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국가 간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이 국정농단의 독버섯 같은 이 그림자, 이 독버섯이 뻗친 게 어디까지일지를 모른다라는 게 저는 좀 공포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의료농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 외교까지도 갔는데 어디까지 인사 개입을 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상황 자체가. 진짜 보여집니다. 이게 진짜 뭐 천공이든 명태균이든 도사든 법사든 나발이고 이게 진짜
결국에는 외교적인 결례까지도 많이 맞다면 그렇죠. 아니 외교 마찰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외교 문제까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지금 이제 여권에서 이런 강혜경 씨의 폭로를 좀 방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뭐 일방적인 주장이고 명태균 씨한테 전해들은 전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의 주장이 완벽한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뭐 무리가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방어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강혜경 씨가 뭐 개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위증 선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서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그만큼 지금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법적으로 설명드리면 제3자의 전원이 아니에요. 강혜경 씨는 증언자야. 내부자야, 내부자. 내부자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강혜경 씨는 뭐 메신저에 대한 그런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아니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처벌받을 것밖에 없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강혜경 씨는 진실을 말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증인 선서까지 했는데 아니 명태균 씨 국감장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아니 쫄보가 뭐 이렇게 뒤에서 말만 많습니까? 아니 당당하면 낚시 갈 시간에 나오세요 국감에. 맞습니다. 낚시 갈 건강은 있고 국감에 올 건강은 없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 어찌됐건 지금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가 하는 말이 지금 위증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개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네,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지난 4월 6일에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하나의 찌라시를 이제 명태균 씨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명태균 씨와 김건희가 이제 국사를 같이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런 찌라시를 이제 명태균 씨한테 보낸 거예요. 뭐 마치 영국 엘리자베스 조문 안 한 것도 뭐 명태균의 조언 때문에 뭐 한다는 찌라시가 있다. 이거를 이제 명태균 씨한테 보냈고 명태균 씨는 김건희에게 야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다. 여사님 그냥저냥 여러 이야기 끝에 소문이 있으므로 끝나네요.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이렇게 답장을 한 걸 본인이 공개를 또 해버렸어요. 대화를 한 걸.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강혜경 너 위증하지 마라. 우리 옛날에 이런 찌라시 우리 아니다라고 주고받은 대화도 있다. 이러면서 조금 약간 협박하는 모양새. 근데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싶어도 어쨌든 꿈 얘기 나눈 것은 사실이다라고 본인이 또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인 거죠. 마냥 거짓말이다. 뭐 강혜경 씨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부분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진실을 여기서 가릴 수는 없어요. 그냥 서로의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인 건데 핵심은 뭐냐면은 강혜경 씨는 진실된 얘기를 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 건 맞죠. 그럼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근데 명태균이나 다른 정치인들, 명태균과 노란한 정치인들은 이 사안을 축소해야 본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봐요. 그 명태균은 처벌을 면하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게 좀 상반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 지금 계속 핵심이 뭐냐면은 저는 처음부터 그걸 물어봤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계, 역할, 영향성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명태균이 당을 당시에 총괄하고 있었던 이준석 의원과 대표와의 관계, 역할, 영향성 이걸 물어봤는데 이제는 저 카톡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명태균이 김건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영향력은 충분히 입증되고 남았다. 그럼 공천 개입으로 넘어가서 수사하면 될 일이지 뭐가 더 복잡한 일입니까 이게? 자 아무튼 지금 뭐 명태균과 김건희 씨 간에 이제 꿈 얘기 나눴다는 거 이제 본인도 인정했어요. 띄워주시고요. 꿈 얘기 나눈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딴소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천공, 건진, 뭐 명태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 분이 또 계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7시간 그 통화한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인데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정 스님 진짜 스님은 아니다. 남편이 20대 때 만난 사람인데 사법고시에 계속 떨어져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하자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3년 했는데 정말 붙었다. 내게는 너는 성렬이하고 맞는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정 스님. 또 여기도 뭐 촉각고 뭐 하시는 분인가 보네.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주변에. 어지러워 진짜. 참 알겠습니다. 근데 저 하나만 계속 나오네요.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는 어제자 CBS에 단독 인터뷰를 해요. 근데 거기서도 모순과 충돌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강혜경 씨에 대해서 자신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강혜경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미래한국연구소는 또 내 회사라가 아니래요. 맞아. 그러면 내 직원인데 그분은 미래한국연구소에 있었고 이 모순되잖아요. 그 또 하나는 어제 명태균 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국민들한테 너무 송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약간 톤을 바꾸더라고요. 막 송구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아니 국민들께 송구하면 진실을 밝히세요. 그리고 그럼 국감장에 돼. 나와서 아니 그 2,000장 공개해 주세요. 그렇지. 2,000장. 공개해요.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입만 뻥끗하면 대통령 탄핵이나 해야 되는데 감당 가능하냐. 나 20분의 1밖에 안 깠다 그랬거든요. 정말 국민한테 송구하면은 20분의 19를 까세요. 까세요. 제발 까주세요. 그리고 국회에 나오세요. 그래야지 송구하다는 말이 입증이 되지.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는 미안하다. 근데 자기는 뒤에서 언론에 숨어가지고 유리한 것만 가지고 언론 플레이만 하면은 이분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원이 형 어딨어? 재원이 형이 거기 지금 갑자기 무서워서 숨었죠 요즘에.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재원이 형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 순한 양이 됐습니다. 이제 뭐 인질극 운운하시면서 너무 순해졌어. 근데 명태균이 효력은 있어요. 딱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그 시끄럽던 정치인들이 입을 싹 다물어.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은 못 가. 싹 입을 맞아요. 아니 그 리스트 공개됐다면 리스트도 좀 공개됐다고 하는데 그럼 네, 추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한민국 이거 뭐 진짜 주술로 지금 빠져가지고 진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후퇴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종말이다 이거. 야. 진짜 검찰의 종말. 정의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아까 우리 검찰이 꿈이었다고 얘기도 하셨던 건데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정말로 김건희 여사를 위한 김건희 여사에 의한 그런 검찰로 완전히 입증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검찰 개혁하자고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이 조직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시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망가졌어. 예. 너무 망가졌어.